안녕하세요. 미국 여행 총정리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저는 총 10박 11일, 뉴욕 7일, 그리고 LA 4일 이렇게 일정으로 미국 여행을 다녀왔고요. 뉴욕이랑 LA 두 도시가 여행하는 방법이 좀 달라서 미국 여행의 공통사항을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뉴욕, LA 이렇게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 경비는 2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항공권 288만 4,800원, 숙소 10박에 323만 950원, 식비 120만 4,617원, 교통비 61만 1,523원, 각종 입장료 66만 3,340원, 기타 이심, 비자, 기념품 등등 해서 18만 2,632원. 그래서 총 877만 7,861원 사용했습니다. 생각보다 적게 사용했어요. 저는 한 1,000만 원을 깨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둘이서 한 900만 원 언저리니까 굉장히 아끼면서 그래도 여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항공권. 항공권은 이제 G마켓 항공권에서 다구간 예매를 했어요. 인천에서 뉴욕 아시아나 직항, 뉴욕에서 LA 가는 알래스카 항공 직항, 다시 LA에서 인천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세 구간 다 해서 144만 2,400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항공권도 꽤 저렴했던 것 같아요. 예약은 한 여행 4개월 정도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여행 가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오전에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 직항 비행기를 탔거든요. 이때 비행기의 왼쪽 창가에 앉으시면 오로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봤어요. 이륙 후에 한 7시간 정도 뒤에 이제 캐나다 상공을 날아가거든요. 그때 이제 창밖을 이렇게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오로라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여행 가실 때 꼭 필요한 게 이스타 비자입니다. 이거 없으면 입국 못하니까 꼭 만드시고 가셔야 되고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셀프로 신청 가능하고 1인당 21불입니다. 저는 신청하고 1시간 만에 바로 승인이 되었어요. 근데 오래 걸렸다는 후기들도 좀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2년 내에 미국을 또 가신다면 중복 발급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사용은 이번에도 저는 eSIM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유심사에서 구매를 했고 미국 전역 사용 가능한 eSIM이어서 이제 하루 2기가씩 12일간 사용할 수 있는 eSIM을 33,000원에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진짜 한두 번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긴 했는데 거의 불편 없이 사용을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숙소도 거의 와이파이가 잘 되기 때문에 1기가만 했어도 모자름 없이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비지블이라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체험용 eSIM을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무료 체험을 제공하는 eSIM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비지블이라는 eSIM이 제일 간편하고 후기도 많아서 이걸 사용하려고 한국에서 준비를 열심히 해갔는데 현지를 도착하니까 eSIM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이제 그게 15일 체험 기간이었는데 벌써 만료가 됐대요. 제가 후기를 찾아보니까 미국 현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 두셨다가 꼭 현지 가서 활성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 심사. 진짜 빡세기로 유명한 게 미국 입국 심사인데 또 저는 갈 때는 혼자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 혼자 입국하면 더 질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을 했는데 제가 예상 질문 한 9가지를 준비를 해갔거든요. 근데 이 9가지가 진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무사히 통과를 했는데 제 남편이 이틀 뒤에 이제 혼자 입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유명한 세컨더리 룸에 끌려갔다 왔대요. 일단은 숙소 주소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주소는 못 외우니까 이제 구글맵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인터넷이 그때 안 됐대요. 그래서 이제 어리버리 당황을 하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 질문 너 혼자 왔니?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 혼자 왔어. 근데 와이프는 여기 있어.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분 이제 와이프가 여기 있다고? 재차 물어봤대요. 했는데 제 남편이 yes, 맞아. 근데 우리는 여기 있다가 같이 떠날 거야 라는 의미로 we will live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live가 떠나다는 live라 살다는 live가 있잖아요. 이건 추측인데
여기에 같이 살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 이제 나 여기 살 거다, 이민 오고 싶다 라는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세컨더리 룸에 끌려갔는데, 다행히 그때는 인터넷이 잘 터져가지고 숙소 주소도 보여주고 나 여기 숙소다, 이제 여행하러 왔다 라고 잘 소명을 해서 금방 풀려나긴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근데 심사관마다 케바케인 것 같아가지고 준비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국 심사할 때 이제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NPC를 이용하면 조금 더 빠르게 입국 심사를 할 수가 있대요. 이게 패스트 트랙 같은 거거든요. NPC라는 어플을 깔아서 이제 미리 입국 정보를 등록해서 제출을 하면 NPC 전용 줄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12월 25일에 존 F 케네디 공항에 갔을 때는 NPC 줄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 입국 심사 줄을 이용했는데 그때 사람이 많이 없어서인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입국 심사를 받고 싶다고 하시면 NPC 이거 기억하셔서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국 물가 정말 비쌉니다. 지금 환율도 진짜 미쳤잖아요.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진짜 많이 우울했는데, 일단 교통비도 뉴욕 버스나 지하철 한 번 타는데 4,000원, 이제 택시는 뭐 무서워서 타지도 못했고요. 식기도 한 끼에 2명에서 싸게 먹으면 3만원, 그리고 평범하게 먹으면 4, 5만원, 그리고 비싼 거 먹으면 10에서 15만원이 훌쩍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라면, 컵밥, 김 뭐 이런 걸 많이 챙겨가서 식비를 좀 아낀 것 같고요. 그리고 마트 물가는 또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트레이더조 같은 마트에서 이제 냉동김밥이나 이런 거를 사가지고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컵밥이나 라면 가져가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거든요. 왜냐면 육류, 육가공품 이런 게 반입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그 미국 여행 준비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제는 이제 99% 이제 카드로 결제를 했고요.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환전은 200불만 하고 갔는데 200불도 겨우겨우 썼고, 현금 지불 조건이었던 한인택시 그리고 호텔 청소 팁 빼고는 현금 쓸 일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는 트래블 월렛, 트래블 로그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요즘은 이 트래블 카드들이 워낙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갖고 계신 카드나 주거래 은행의 카드들 만드셔서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하면 이제 팁 문화가 있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게 팁을 주는 방식이 또 장소마다 다르더라고요. 일단 호텔 팁은 이제 청소를 맡길 때 현금 3달러를 두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당, 카페에서 이제 테이크아웃을 하거나 아니면 서빙을 안 해주는 곳들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팁을 안 줘도 된다고 해서 팁을 안 줬습니다. 보통 그런 곳은 이제 음식을 주문하면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태블릿에서 팁을 선택하게 하거나 팁통이 있어요. 그 태블릿에서 이게 선택할 때 노팁이 있거든요. 그래서 노팁을 선택하거나, 근데 이렇게 노팁이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는 커스텀 팁이라는 메뉴가 있으면 그걸 눌러서 빵원 눌렀습니다.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 내부에서 먹고 가거나 이제 서빙을 해준다고 하면 팁을 지불을 했는데요. 팁 비율은 최소 15에서 한 20%가 적당하다고 알고 가고 있었는데 15 선택지는 거의 없었고 18 또는 20 이렇게 최소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팁도 많이 올랐대요. 팁플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카운터에서 주문을 할 때 태블릿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방식이 있고, 식사 종료 후에 이제 빌 플리즈 하면 이제 영수증을 주고 카드로 이제 결제해 주세요 하면 이제 기계를 갖고 와서 거기서 이제 팁을 선택하게끔 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카드를 가져가요. 그 다음에 영수증을 갖고 와요. 거기에 팁을 적게 돼 있더라고요. 볼펜이랑 같이 주거든요. 계산기로 계산해서 이렇게 적어요. 근데 그래서 다시 카드를 줬어요. 근데 no 해가지고 카드는 필요 없대요. 그래서 뭐지? 팁을 안 받겠다는 건가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가져가서 결제했던 정보로 이제 제가 써낸 팁을 다시 가서 결제를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돈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럴 때는 그냥 팁만 적고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기계를 갖고 와서 이제 팁을 선택하는데 직원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이제 제가 어떤 팁을 선택할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팁이 18, 20, 22 이렇게 있는데 보통 중간 걸로 디폴트가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 걸로 많이 눌렀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미국 여행 공통사항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뉴욕부터 세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뉴욕 도착해서 공항에서 숙소 가는 법. 저는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입국을 했고요. 여기 공항에서 시내, 이제 보통 맨해튼까지 가는 방법은 택시, 우버, 에어트레인, 그리고 한인택시, 그리고 여럿이 타는 셔틀 등등이 있는데, 저는 가장 저렴한 방법인 에어트레인을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정말 쉽고 무섭지도 않아요. 그리고 공항에 내리면 에어트레인을 타고 가는 한국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의 공항에서 맨해튼까지는 그 한국분들이랑 거의 동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어트레인 타는 방법은 제 영상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항에서 이제 숙소까지는 1시간 정도 걸렸고, 에어트레인은 8.5불, 지하철은 2.9불입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이면 그 무거운 캐리어를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야 된다는 점. 이게 단점이어서 캐리어 2개 이상이신 분들은 비추합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저희는 LA로 이동을 했잖아요. 뉴아크공항으로 갔거든요. 뉴저지에 있는 공항인데 거기 갈 때는 한인택시를 미리 예약을 했고요. 한인택시는 미어디라는 카페에 제휴된 업체에서 예약을 했고 총 115불에 이용을 했습니다. 6시였는데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와주셨고, 확실히 이제 짐도 다 옮겨주시고 차를 타고 가는 거니까 확실히 택시가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은 숙소. 저는 숙소를 뉴욕에서 2곳을 이용을 했는데요. 먼저 저의 메인 숙소는 한인 게스트하우스였고요. RIC 게스트하우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맨해튼은 아니고 강 건너에 롱아일랜드 시티라는 퀸즈 지역이었는데, 우선 맨해튼보다는 가격적으로 괜찮았고요. 위치도 건물 밖을 나가면 바로 지하철역이 있어서 맨해튼 갈 때 한 15분이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숙소가 고층에 있어서 뷰가 진짜 좋았고요. 맨해튼이 싹 보이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였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한국인 분들한테 입소문이 잘 나가지고 제가 항공권보다 숙소를 먼저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5개월 전에 문의를 해가지고 예약을 했는데, 그때도 방이 총 3개가 있었는데 1개는 이미 예약이 됐었어요. 12월 연말이 성수기여서 성수기 요금이라고 해서 안내해 주신 금액이 1박에 290불이었고요. 총 6박 결제를 했습니다. 방 타입이 3개가 있는데 2인실 2개, 1인실 하나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퀸즈뷰 2인실을 예약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 숙소에서 가장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이제 공용으로 사용을 했는데 거의 같이 숙소 생활하시는 분들을 마주칠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남편 빼고 다 여자분들이셨고요. 냉장고도 넉넉하게 사용했고 전자레인지도 사용했고 식기 이런 것들도 다 갖춰져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 여행에 중요한 세탁기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12월 26일부터 사용을 할 수 있어가지고 1박을 다른 곳에 묵었어야 되는데 어차피 1박 잠만 잘 거니까 가성비 숙소를 해야겠다 하고 찾은 숙소가 같은 롱아일랜드 시티에 있는 네스바 호텔입니다. 여기는 1박에 163불에 예약을 했고요. 완전 가성비 숙소로 추천을 해요. 지하철역은 이제 근처에 2곳이 있는데 걸어서 5분 거리, 10분 거리에 있고요. 엄청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근처에 호텔들이 꽤 있어가지고 이제 밤에 갈 때도 사람들이 꽤 다녔었고요. 그리고 방도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깔끔했고 1층에 작은 공용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물도 제공하고 전자레인지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만 자는 숙소로는 진짜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교통, 뉴욕 여행할 때는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만 이용을 했고요. 뉴욕은 이제 버스랑 지하철 1회 탑승 시에 2.9불로 좀 비싸긴 한데 프라이스 캡이라고 일주일 최대 결제 금액이 34불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타도 이제 34불만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지하철 버스 12회 정도까지의 금액이고 저는 일주일 동안 버스랑 지하철 합쳐서 8회를 탔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12회 차 때는 2.1불이 계산돼서 그 이후부터는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는 메트로 카드를 따로 구입하셔도 되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옴니라고 해서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이 생겨서 이 컨택트리스 카드 있잖아요. 와이파이 모양이 있는 컨택트리스 카드들은 다 결제가 돼서 이렇게 카드를 찍고 다녔고, 애플페이 있으신 분들은 핸드폰이나 애플워치로도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프라이스 캡을 적용받으려면 폰으로 찍으시면 계속 폰으로 찍으셔야 되고, 워치로 찍으시면 계속 워치로 찍으셔야 된다는 점. 탈 때만 카드를 찍고 내릴 때는 카드를 안 찍으셔도 됩니다. 뉴욕 지하철 노선 찾기는 이제 구글맵만 있으면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구글맵을 먼저 켜고 경로 검색을 먼저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로 추천을 해줘요. 열어보시면 이 알파벳으로 된 게 지하철이고, 버스는 버스 아이콘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일 빠른 노선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경로가 뜨는데요. 먼저 이 입구를 찾아가는 방법은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초록색 아이콘으로 입구 모형 표시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거길 가면 여기 뭐 NW 코너 이렇게 적혀 있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역 이름이 적혀 있고 거기로 들어가면 되는 건데, 뉴욕 지하철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 업타운 그리고 다운타운이거든요. 위쪽으로 가는 방향은 업타운이고요.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을 타시면 다운타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철이 위쪽으로 가는 거여서 업타운 쪽을 타시면 되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전용 입구가 있는 데가 있어요. 업타운은 업타운 전용 입구를 들어가셔야 되고, 다운타운은 꼭 다운타운 전용 입구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해서 들어가면 이제 퀸즈 이 표지판을 따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들어가시면 이쪽을 보시면 표지판들이 많아요. 퀸즈 방향 이 라인 표지판을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퀸즈 2를 따라서 이제 플랫폼에 오시면 이제 퀸즈 방향에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뉴욕 지하철은 우리나라 지하철처럼 전역 다음역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노선 라인 번호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같은 선로에 다양한 노선의 메트로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꼭 노선 번호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노선 번호는 메트로 앞이나 그리고 옆면에도 적혀 있습니다. 탑승을 해주시면 이제 하차를 해야 되잖아요. 하차역은 우리나라와 같이 안내방송으로 안내를 해주거나, 이쪽에 보시면 전광판으로도 안내를 해주니까 놓치지 말고 하차역에서 내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차역은 이제 퀸즈 플라자 서브웨이 스테이션 내리시면 되는데, 내리고 저는 출구 찾는 게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 구글맵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N2 코너 이런 게 표시가 잘 안 돼 있는 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구글맵에 파란 점이 제가 있는 위치잖아요. 그래서 대충 파란 점을 입구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출구를 찾아서 올라가면 그 위에서 또 길을 찾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일단 못 찾을 것 같으면 아무 출구라도 나가서 위에서 길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버스도 동일하게 구글맵에서 안내해준 버스 정류장 찾아가서 노선대로 버스를 타면 되고요. 하차할 때는 벨을 누르거나 아니면 버스 창가의 노란색 줄을 당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문 열리는 건 자동이 아니고 터치를 해야 열리니까 기다리고 있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환승은 뉴욕은 지하철이랑 버스, 그 다음에 버스랑 버스는 2시간 이내에 무료로 1회까지 환승이 가능하고요. 지하철이랑 지하철도 출구를 나가지 않고 그 역내에서 환승이 되는 노선이면 무료로 환승이 되는데, 만약에 지하철역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환승하는 경우는 환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일주일 이내에 2번 이상 타시는 분들은 환승 걱정 없이 자유롭게 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입장권, 생각보다 입장권에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미리 예약하고 간 입장권은 총 3가지인데, 서밋 전망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자유여행상 크루즈, 이렇게 3가지입니다. 저는 타미스라는 대행업체에서 예약을 했고요. 빅 애플 패스, 빅 3권 해서 1인당 107불을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게 현장 구매랑 비교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한 $10 정도 저렴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가격이 $10라도 저렴한 거, 그리고 미리 예약하면 현장에서 이제 표 구매하고 기다리고 이런 거에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갔는데, 제 서밋 전망대나 자유여신상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는 걸 추천을 드리기가 애매해요. 저는 미리 예매를 하고 갔던 게 제가 여행한 시즌이 12월 말 뉴욕 여행의 극성수기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른 대행 사이트나 그 서밋 전망대 공식 홈페이지 또 표가 매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타미스라는 곳에서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 제가 서밋 전망대를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 일단 예약을 해보자. 난 날씨 요정이니까 하면서 예약을 했어요. 근데 당일에 이제 비가 온 거죠. 비만 온 게 문제가 아니라 91층을 올라갔는데 안개가 껴가지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제 타미스 같은 경우는 예약 변경도 안 되고 취소도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올라갔고, 만약에 변경이 됐어도 주변 날짜들은 다 매진 상태였기 때문에 변경이 아마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극성수기에는 예약을 안 하자니 이제 표 매진이어서 아예 못 가고, 예약을 하자니 날씨에 도박을 걸어야 될 것 같고, 진짜 운이 따라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예약을 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극성수기가 아니라면 현장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하루 전에 이제 날씨 예보를 좀 보고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치안. 제가 2일은 혼자 다니고 5일은 남편이랑 같이 다녔는데, 혼자 다닐 때도 남편이랑 다닐 때도 그렇게 무서운 상황들은 없었어요. 다만 길에서 대마 냄새가 좀 난다는 점? 그리고 LA에 비해서 노숙자도 거의 없었고, 이제 맨해튼은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았고, 우리들이 이제 가는 관광지들은 거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진짜 밤 늦은 시간에 사람이 많이 없는 곳, 관광지 아닌 곳들을 돌아다니는 것만 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상 밤 8시, 9시 전에는 숙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화장실. 뉴욕 지하철은 진짜 제가 6년 전에 뉴욕을 가봤지만 냄새가 더 지독해진 것 같아요. 지하철 내려갈 때마다 숨 이렇게 참고 코 막고 다녔어요. 그리고 쥐도 진짜 많이 봤고요. 그 지하철 선로에는 진짜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지하철에 분명 청소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더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하철 빼고 이제 길거리나 이런 데는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욕 화장실. 뉴욕 화장실은 많은 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지하철 역마다 화장실이 있지도 않고요. 공중 화장실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뉴욕 화장실에 이용 철칙이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가고 싶을 때 찾으려고 하지 말고 화장실이 있을 때 꼭 다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식당, 카페, 쇼핑몰, 미술관 갈 때 화장실을 꼭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화장실 위치를 표시해주는 어플이 있대요. 이 어플도 저는 근데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이런 것도 있다고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 저는 겨울 뉴욕 여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우리나라보단 기온은 높은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춥다로 알고 단단히 챙겨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겨울도 따뜻한 날도 있고 추운 날도 있잖아요. 뉴욕도 똑같았어요. 진짜 추운 날에 진짜 너무 추웠고, 진짜 따뜻한 날에는 너무 봄 날씨였거든요. 날씨는 솔직히 너무 유동적이어가지고 여행을 할 때는 밖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니까 꼭 따뜻하게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날씨 예보도 잘 안 맞아요. 이제 비 온다고 했을 때 비가 오긴 했는데 이제 아침에 비 잠깐 오고 오후에는 맑았던 날도 있고요. 날씨가 흐림으로 분명히 표시되어 있는데 햇빛이 쨍쨍한 날도 있어요. 비가 와고 흐려도 실내 활동 위주로 할 수 있는 곳이 뉴욕에 많으니까 너무 절망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 맛집. 뉴욕 맛집은 주로 메뉴가 햄버거, 스테이크, 피자 등의 양식 종류가 많은데, 제가 먹었던 것 중에 맛있었던 거는 이제 치크필레 치킨버거,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린더스트리 피자, 그리고 소호에서 먹었던 파스타, 이렇게 3개가 진짜 기억에 남고요. 생각보다 별로였던 거는 이제 많이들 가시는 베이글. 저는 베스트 베이글 갔거든요. 그 베이글 하나가 너무 비싼데 양은 많은데 첫입은 진짜 맛있었는데 계속 먹으니까 너무 느끼하고 차가운 음식이라서 그런지 추웠어요. 그리고 갤러브 스테이크, 여기도 가성비 스테이크 맛집으로 유명한 데인데 여기도 맛은 있었는데 계속 먹으니까 느끼하더라고요. 그리고 샐러드가 진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맛집 리뷰랑 이제 가격 등은 이제 본 여행 영상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곳, 제가 이제 가장 좋았던 곳의 기준은 약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다 좋았던 곳인 것 같아요. 그렇게 3군데가 있는데 뉴욕 국립도서관, 도미노파크, 리틀 아일랜드입니다.
이제 뉴욕 국립도서관은 실내라서 비가 오면 가기 좋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서관 안에 로즈홀이라는 메인 스터디 룸이 있어요. 거기를 꼭 가셔야 됩니다. 정말 예뻐요. 진짜 무슨 바티칸에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실제 이제 공부하는 공간이어서 관광객들한테는 10시에서 10시 50분 사이에만 개방을 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이때 맞춰서 꼭 로즈룸을 구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개방 시간에 안 가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인지 이제 짐 검사를 한대요. 그래서 개방 시간에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미노 파크. 여기는 이제 윌리엄스버그에서 피자를 먹고 이제 소화시킬 겸 이제 걷다가 어쩌다가 여기 존재를 알고 거기 한번 가볼까 해가지고 갔는데 진짜 이게 파란 잔디가 깔려 있고 뒤에는 이제 허드슨 강이랑 윌리엄스버그 다리랑 그 다음에 그 더 뒤쪽으로는 맨하튼 뷰가 이렇게 딱 보여요. 근데 진짜 그게 합성 같고 너무 한 폭의 그림 같은 거예요. 진짜 너무 예뻤고 생각보다 사람이 많지 않아서 더 여유로웠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게 이제 루즈벨트 아일랜드 섬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저는 도미노 파크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리틀 아일랜드. 여기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 곳인데 첼시 마켓 가서 밥 먹기 전에 더 하이라인 공원에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몰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근데 날씨가 좀 흐리네 하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꽤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뒤로 노을이 좀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뭔가 폭이 와가지고 막 달려갔어요. 근데 이제 언덕 같은 곳이었고 거기 위에서 보는 노을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거기가 이제 노을 뷰가 건너편은 뉴저지가 있고 한쪽으로는 이제 월가 쪽 건물들이 보이는데 진짜 너무 예뻤고 뉴욕에서 제일 예쁜 노을을 본 곳입니다. 그리고 못 가서 아쉬웠던 곳은 재즈바. 뉴욕 하면 이제 재즈바가 유명한데 여기도 연말이라서 그런지 예약이 진짜 다 꽉 찼고 비싸요. 그래가지고 재즈바 못 간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가면 꼭 재즈바를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뉴욕 여행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뉴욕이랑 LA 편을 좀 나눠서 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쉬고 LA 영상도 찍어볼게요.